건강보험료 또 인상한다고 합니다. 예, 1.49% 인상한대요.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자영업자잖아요. 지금 내는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70만 원이 넘거든요. 예, 70만 원이 넘는 이 와중에 또 건강보험료를 올린다고 하니 야,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에요. 오죽했으면 제목을 제가 정말 환장하겠다 이렇게 달았겠습니까? 여러분, 벌이가 적은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건강보험료가 어마어마한 위협입니다. 한 달에 7, 8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낸다는 건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집 한 채 가지가 있다는 이유로. 예, 게다가 돈을 조금 번다는 이유로. 예, 이렇게까지 때려버리면 차라리 그냥 내가 버는 거 다 가져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 사람들이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의욕을. 저는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계속 올린다는 것은요. 결국 정부도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싶어요. 안 그래도 어려워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케어인지 예, 뭔지 그거 추진하다가 건강보험료 적립금 다 까먹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다 까먹은 것을 왜 국민에게 또 부담을 지우냐 이 말이에요. 왜 국민에게. 저는 이 부담료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도 이거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계속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2017년부터 6.12% 올렸잖아요. 계속 올렸습니다. 2022년까지. 내년 2023년에는 6.99%가 7.09%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1.49% 건강보험료를 올리니까 전체 올리는 것은 예, 건강보험료율은 7.09%가 돼요. 여러분 제가 버는 월급 중에 7.09%를 건강보험료로 떼가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도요. 7%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도 7.09%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요. 평균 월 보험료가 7월 기준으로 평균 14만 4,643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2,069원이 인상됩니다. 14만 4,712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평균입니다. 이게 2,069원이라고 하더라도 적게 보이죠. 그런데 월 평균으로 쌓이고요. 또 연평균으로 쌓이면 건강보험료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현재 10만 5,843원이거든요. 내년에는요. 1,598원이 오릅니다. 1,598원이 월말입니다. 그러면 10만 7,441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면 댓글에다가 아니 한 달에 직장가입자는 2,069원이 늘어나고 예, 자영업자는 1,598원이 늘어나는데 뭐가 부담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쌓여왔던 그 부담금이 큰데다가 예, 큰데다가 또 오른다는 사실이 큰 거고요. 더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료만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재산세 오르죠. 국민연금 오르죠. 예, 여기다가 예, 종합부동산세까지 오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주민세도 올랐습니다. 주민세도. 그러면 여러분 예, 이게 은퇴한 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이게 충격이 안 될까요? 저는 충분히 충격이 되고도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연쇄적으로 다른 게 다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은 하나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은퇴한 국민에게
저는 부담을 계속 많이 준다는 사실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예, 국민들에게 건보료 폭탄을 때리는 것과 저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꾼다고 하죠. 올 9월부터 여러분 지금 예, 부가체계를 좀 바꾼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2단계 개편 추진을 해요.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를 일괄적으로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물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만요. 거기에 대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갖고 있는 주택금융부채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해준대요. 자동차 보험료도 4천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부과를 한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뭐 좋아지겠네. 보험료가 좀 줄어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직장가입자도 보면 예,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든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국 직장가입자는요. 내가 임대소득이 있거나 혹은 주식투자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 달에 한 200만씩만 더 번다고 쳐요. 그러면 보험료 더 내야 됩니다. 보험료 더 내야 돼요. 추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2천만 원 연소득이 추가하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던 거에 또 하나의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소득이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딸한테 올려져 있는데 나는 아들한테 올려져 있는데 이게 연소득이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러면 탈락돼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 또 됩니다. 이게 여러분 눈으로 보이기에는 예, 보험료를 좀 낮춰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다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1년에 이자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2천만 원 이상만 새롭게 생긴다면 지금 현재에서 다른 소득이 생긴다면 또 하나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하니 사실 심각하죠. 직장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보험료 내는 거 부담이거든요. 게다가 월급 적어요. 예,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요 밤에 또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2천만 원 더 벌으면 보험료를 더 낸다니까요. 그러니 참 환장할 노릇이죠. 주 52시간제 때문에 요즘은 그 회사에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더 못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예,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내가 편의점 알바 저녁에 뭐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4시간 알바를 해요. 1년에 2천만 원 더 벌었어. 그러면 보험료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 미칠 노릇인 거예요. 게다가 은퇴한 사람들 집세 받아서 이자 생활하잖아요. 예, 집세 받아서 이자 생활하는 사람들 그 입장에서 집세가 2천만 원 1년에 넘어요. 그러면 보험료 이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돼서 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게 결국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꼼수인데 지금 도대체 이런 국민들의 아픔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죠.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죠 지금. 예, 보건복지부 장관도 없습니다. 보건의료정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할 만큼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빨리 국민들의 고통이 뭔지 이것을 알아서 국민들을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락하게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